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남자 이석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니너스 그 두 번째 시간 알아가기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 올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저를 비롯한 대기업에 속한 모든 멘토분들께서는 각자 맡으신 산업과 종목이 있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되겠습니다. 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욕구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요. 기자 정신을 갖고 저희들이 추적 관찰에 나갈 테니까 함께 그거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 이 지니너스에 대한 개요 영상을 하나 찍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오시면은 현 시점에서 지니너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파악해야 될 부분들은 다 파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름대로 굉장히 좀 준수하게 흐름을 좀 이어낼 수도 있고 또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흐름으로까지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이 좀 이제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제 해봅니다. 네,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니너스가 뭐 하는 친구냐? 유전체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NGS라는 걸 이제 만드는 친구인데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는 건데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좀 그 DNA 염기서열 분석을 더 쉽고 체계적이고 빠르게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면은 유전체 관련해서 이제 사업하시는 기업분들은 이제 좀 구미가 당길 만한 그런 기술이겠죠. 그죠? 확실히 이 친구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술 특례 상장도 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팎에서 굉장히 좀 많은 러브콜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고 정밀 의료 시장을 선도하는 생물 정보 분석 전문 기업이다. 뭔가 좀 이제 정밀 의료라는 걸 하려면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염기세혈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어떤 게 부작용을 일으키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니너스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외주 맡긴 다음에 지니너스를 통해서 이제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암 진단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선도적으로 좀 상용화했다. 이미 상용화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그 기술, 그 하고 있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제품화를 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매출 내고 있는 게 뭐가 대단하냐 싶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회사 차려가지고 한번 저기 고객사 뚫어보세요. 못 뚫어요. 더군다나 이런 이제 유전체 아직 이제 이 바이오 첨단 뭐 DNA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분야들이 활성화가 안 된 단계입니다.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2000년대 IT 붐 시절에 막 라이코스 있고 야후 있고 다음 네이버 뭐 포털 사이트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막 중구난방으로 뭐 지금이야 뭐 다음하고 네이버가 이겼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이기는지도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로드맵도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이 딱 그래요. 지니너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지니너스 가는 방향이 효율적이고 좋아. 그래서 지니너스랑 계약을 많이 해. 그럼 지니너스가 이제 요 염기서열 분석을 하는 그 기업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되는 거고 다른 친구들은 다 도태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지니너스가 만약에 DNA를 통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유전공학, 생명공학 이런 이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지니너스가 제시한 이 치료법 내지는 그 분석법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친구가 도태되는 거예요. 굉장히 벤처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뭐 IT 벤처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 벤처 기업인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 돼서 상장이 된 친구들이 있으면요,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염두에 둬야 돼요.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그거를 생각하고 깔고 들어가야 돼요.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걸. 근데 또,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가 없으면 투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니너스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이제 뭐 NG 뭐 NGS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NGS 평균 가동률 뭐 ALA 뭐 62.7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가동률이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고 자리가 다 잡혀 있는 그런 친구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상용화가 된 그런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대개 그런 친구들은 6에서 80% 정도 되면은 안정화가 됐다. 아, 얘네들 장사 잘한다. 예, 이거는 제 피셜이 아니라 상장된 그런 이제 제조업 뭐 의학 제조 뭐 저기 뭐 CMO 이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고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재고 관리도 잘 되고 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멋대로 이제 한 게 아니라. 근데 뭐 2021년에는 60%, 65% 이거는 엄청 준수하죠, 그죠? 근데 2022년에는 가동률이 34.3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뭐 좀 앞가림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ALA 같은 경우도 이제 62.7 정도 나오고 있고, 그죠? 번호도 이제 52번. 그러니까 논문이 52개나 있다는 거예요. 기술력 인정된다는 거죠. 이게 레벨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셀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수준 높은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이제 15개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잠식도 한번 보이고 이렇게 했지만 다시 좀 이제 부채를 좀 이제 상당히 좀 탕감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매출액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적자 구조가 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니너스 좀 차트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좀 하방 압력 받으면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게 이제 보이고 있겠습니다만 요때 한번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때. 근데 요것도 이제 쌍봉 한번 그려주고 밑으로 딱 이제 하방 압력 그리고 내려가는 어떤 전형적인 쌍봉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5일선 쌍봉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불행 중 다행은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쌍봉은 21선 쌍봉이 그려지는 경우예요. 21선 쌍봉은 그래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나마 그게 이제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아직 이제 값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춘추전국 시대이다 보니까 너무 막 이렇게 낙담하면서 포기하기엔 이르다.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